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갈증이죠. 사방이 온통 물인데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결국 바닷물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조난 생존자들 중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의 사망률이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바닷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인류가 이 짠 물을 어떻게 정복해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의 위험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안과 밖의 염분 농도를 맞추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혈액 속 염분 농도와 세포 내부의 농도가 비슷해야 세포가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우리 혈액보다 약 4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짠 물이 들어오면 세포 바깥쪽이 갑자기 짜지면서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신장은 이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만들어 소금을 내보내야 하는데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을 전부 배출하려면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결국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은 더 빠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신 물이 오히려 갈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염분 과다 섭취가 계속되면 세포들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뒤틀리고 찢어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수축하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오고 심하면 발작이나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심장과 신장 같은 핵심 장기에도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바로 염분 중독인데 한번 시작되면 깨끗한 물 없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거대한 소금물 덩어리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기원전 4세기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는 2가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첫 번째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킨 뒤 수증기를 모아 다시 액체로 만드는 원리이고, 고대 그리스 선원들은 이 방법을 실제로 배 위에서 사용했다고 전해지죠.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의 역삼투압 기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밀랍으로 밀봉한 용기를 바다에 담갔더니 순수한 물만 스며들었다는 관찰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수한 막이 소금은 걸러내고 물만 통과시킨다는 개념을 2400년 전에 이미 발견한 셈이죠. 이 2가지 원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담수화의 핵심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20억 명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현재 물이 풍부하다고 분류되는 87개 국가가 2050년까지 물 부족 국가로 전락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바닷물 담수화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은 하루에 20억 리터 이상의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내고 있죠. 열을 이용한 담수화 방식은 대용량 처리에 강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증류 과정에서 고농축 염수가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걸 바다에 그냥 버리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역삼투압 방식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인공막을 통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고 소금과 불순물은 걸러내는 원리인데요. 열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부산물인 농축 염수의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7,000개의 담수화 시설이 운영 중인데 대다수가 이 역삼투압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3억 명 이상이 이 시설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죠. 숫자는 커 보이지만 지구 인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건 바닷물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하수. 우리가 버린 물을 다시 정화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하수에는 바닷물만큼 소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역삼투압 막을 통과시키는데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현대 정수 기술로 처리된 하수는 깨끗한 식수와 품질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해요. 심리적 거부감만 넘으면 가장 효율적인 물 재활용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가 볼까요? 실제로 조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화처럼 구조선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생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본인 소변을 마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며칠이 지나면 소변에 노폐물이 농축되면서 오히려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대량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탈수를 가속화시키거든요. 먹을 게 있어도 물이 없으면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게 생존 전문가들의 조언이죠. 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가 오면 모든 천조각과 용기를 동원해서 빗물을 받아야 하고, 간단한 태양열 증류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넓은 용기에 바닷물을 담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햇빛에 증발시킨 뒤 맺힌 물방울을 모으는 방식이죠. 극한 상황에서는 물고기를 잡았다면 눈알이나 척수액에서 수분을 얻을 수 있고, 새나 바다거북의 피도 염분 농도가 바닷물보다 훨씬 낮아서 비상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듣기에 불쾌할 수 있지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결국 바닷물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으면서도 그대로는 마실 수 없는 거대한 자원이죠. 물 부족이 심화되는 미래에 담수화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버린 물을 다시 쓰는데 얼마나 익숙해질 수 있을지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할 핵심 질문이 될 겁니다.